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정찰용으로 쓰기에 너무 조악한 데다 정찰용 카메라를 로켓에 실을 이유도 없다면서 이번 발사는 우주 발사 목적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시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멜리사 해넘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월 27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찰 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정찰 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 점검이라면서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카메라를 로켓에 싣는 이 같은 실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know particularly why you would test a camera in this way. So testing some kind of equipment is plausible, although typically you wouldn't launch it on a rocket itself, you would put it in the satellite.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국제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얻어낼 수 없다면서 사진에 해상도 자체가 없어 정찰보다는 지리학용 사진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t an intelligence type of a picture. This may be very good for geological purposes or geography or something like that, but it's just no resolution there. That's not an intelligence-related image. I don't know what they're trying to, what they're saying.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번 발사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우주 개발 역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주 개발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지적했습니다. Nobody should claim that they should be subject to sanctions because of this or otherwise punished because they're just being innocent and doing space launches. Well, this one didn't look so much like that other than the fact that it took some not terribly good pictures.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군사 역량 강화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n they said that they were going to lift the moratorium on, ICBM tests or nuclear tests, when they implied that with their statements, I think this is probably their attempt to take a step to tell us that they're taking a step towards that without actually doing it.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미국과 주변국에 과시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미사일 시험 시기를 맞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시험을 주장하며 올해 들어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간 데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질서를 공격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1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으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반복적으로 제시한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BI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이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27일 정찰 위성기어 목적으로 수행한 실험을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새롭게 위반한 것으로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탈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연구원들이 유엔 안보리의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최소 2명의 북한 출신 인력이 중국 대학에서 민감한 주제의 과학 논문까지 발표하고 있어 유엔의 판단과 또 향후 조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발간된 국제학술지 고체 전자과학에 북한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이 논문은 중국 저장대 소속의 김학봉과 김일성대 출신 강현철, 김책공업대 이인식 등 5명의 북한 국적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학봉은 별도의 안내 페이지에 1979년 평양 출생으로 김책공업대에서 학부학위를 받은 뒤 북한 학술위원회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김책공업대 반도체학과에서 연구진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저장대에서 수학 중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김학봉의 중국 내 연구 활동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최근 VOA에 김학봉의 사례를 지목해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시를 기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해외 프로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 선수들이 해외 노동자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데 김학봉이 저장대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받고 있다면 북한 출신 축구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VOA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김학봉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입니다. 김학봉과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다음 달 국제학술지 고체 화학공학 저널 게시가 예고된 논문의 경우 북한 출신 연구진인 고성진이 참여했는데 그는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환경과학공학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고성진이 평양 건축종합대를 졸업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현재 베이징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VOA는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이 전자과학과 화학, 나노 소재 분야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함께 논문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이와는 별도로 북한 국적자들이 중국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새롭게 부각된 것입니다. 과거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 고등교육 기관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 유학생들에 대한 전과 조치 등을 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취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내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명 계좌를 통한 송금도 어려워져 현지 북한 업체 책임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 세계 각종 제재가 본격화돼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루블화로 대금을 받아 달러로 환전한 뒤 북한 당국에 보내왔던 러시아 내 북한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VOA에 전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는 28일 한때 달러당 120루블까지 올라 달러 대비 가치가 30% 폭락하는 등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본 루블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저기 달러만 딱 들여보내야 되니까 지금 좀 골 아플 겁니다. 그 관계자들. 웃긴다고 국가에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좋게 해주진 않을 거고 무조건 하라 하는 거니까. 예. 실제로 VOA가 27일 입수한 북한 당국의 문건 2022 전투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 내 한 외화벌이 업체는
노동자 1인당 6,500달러를 여름까지 상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달러당 70루블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환율로 적용하면 노동자 한 명이 46만 루블을 바치면 되지만 지금의 환율로 달러당 110루블로 계산할 경우 71만 루블을 벌어야 상납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국가 계획은 무조건 외화인 달러로 바쳐야 하며 모든 작업자는 각각 부과된 올해 국가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한다고 못 받고 있어 책임자들이 상부에 해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엔 과거 최대 4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로 2019년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결의하면서 그 수는 줄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라 1,000명이 대기 중이라고 밝혔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러시아 현지 소식통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여러 위장 비자로 입국해 러시아에서 계속 외화벌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지난 26일 추가 압박 차원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경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의 대북 송금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위프트는 11,000개가 넘는 전 세계 은행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하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스위프트 퇴출은 국제 금융 시스템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애들이 대체로 이제 뭐 강성은행이랑 이런 이제 특수은행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비밀내 지사들이 대표부가. 그러면 돈을 이제 그쪽에다 다 송금해 버려요. 그러면 강성은행에 있는 애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페이팔 계좌로 이제 쏘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달러 못 쓴다 하면 러시아에서 이제 송금하려는 돈들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북한도 야단이죠. 갖다 놔 돈도 줄지만 돈도 이제 보내기가 힘들다 그 소리죠. I'm sure it's a lot of trouble because I'm sure they deal in dollars and they're losing. It does sort of show the vulnerability of the North Korean workers and their whole activity. And 특히 브라운 교수는 사태 초기여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하기 힘들다면서도 북한 업체들이 러시아 내 은행이나 업체로부터 부족한 상납금과 북한 내 특별 행사 때문에 빌린 달러도 꽤 있을 수 있어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도적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공개된 유엔 제재 대상 국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단체들의 제재 면제 관련 우려를 받아들여 관련 정보를 갱신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모든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지만 이 같은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인명 구조를 위한 물품 수입이 지연됐으며 2020년 8월부터는 인도 물자 반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가적 통계는 제한적이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다른 국경 봉쇄와 자연재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14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경 봉쇄와 제재 여파 등으로 치료용 영양 공급량이 줄면서 영양실조 건수와 사망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2,000명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을 맞아 자유와 인권, 종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북한 주민 독립염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이 주관하고 전국 북한 이탈 주민 대표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탈북민 2,000여 명이 화상과 대면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탈북민들의 정착 등을 위한 북한 주민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번 행사는 탈북민들이 각자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대표해 한 사람당 10,000명의 북한 주민들을 자유로 이끌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탈북민 대통합과 북한 인권을 위한 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 독립선언 선포가 북한과 전 세계로 널리 퍼져 북한 주민들의 자유 독립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차기 정부 집권 시 먼저 온 통일로 상징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